이재명이 외치는 국민 주권 국가의 국민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인TV입니다. 중국발 여론전 들썩났죠. 여기에 이재명식 이틀막 악법까지 보태졌습니다. 200일도 안 된 이재명 정부가 국가 삭제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위험하게 보이는 이유는 경제 지표 하나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밖에서는요, 중국발 여론전 정황이 튀어나오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 중국에 대해서 이 비판하는 여론을 막기는커녕 그 비판한 입을 막겠다라면서 악법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내에서 공식 차단된 X, 그 트위터죠. 중국 접속 위치가 찍힌 계정들이요.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 행세를 하면서 글을 쏟아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가능하려면요. 사실상 중국 공안 정보기관급 아니면 어렵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정황이 터진 와중에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만지작 거리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 같은 포장지를 씌워가지고요. 국민의 입을 형사처벌로 조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말이 좋아 국제신뢰 회복이지 실체는 검열입니다. 특정 국가가 경복궁 담에 똥을 싸도요. 더럽다 말하면 안 되는 세상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요.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더 기가 찹니다. 인간 이재명 같은 제목의 책이요. 대만에서 중국어로 출간돼가지고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흐름도 언급됐습니다. 외부에서는 홍보, 확산이 나오고요. 내부에서는 비판, 검증을 막는 법이 나온다. 국제사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죠. 국제사회는요,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을 두고 한마디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살아있나 말이죠. 저 나라는 외국의 개입을 막을 의지가 있나 라고 말이죠. 저 나라는 동맹과 원칙을 지킬 수 있겠나? 라는 의문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서 의심이 붙는 순간 외교, 무역, 투자, 안보 동시에 박살이 나는 겁니다. 국가 신뢰도가 한번 깨지면요. 회복 비용이 환율, 금리, 일자리로 국민들에게 바로 꽂힌다라는 거죠. 자, 중국발 여론전 의혹이 왜 주권 문제인지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요. 왜 검열, 압박으로 이 모든 사안을 대응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루겠습니다. 그 결과가 외교, 무역, 경제, 붕괴로 이어지는지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악순환을 끊을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은 이 이재명의 검열로 막힌 알고리즘을 뚫는 유일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한 줄은요. 저와 연동되어 있는 우파 유튜브까지 활성화시키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 옛 트위터죠. 국적 표기제가 도입된 이후에 야권을 비판하면서 여권 지지층 행세를 했던 계정들 상당수가 실제는요. 중국에서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차단된 이 X가 중국 접속 위치를 드러낸다. 이게 단순한 해프닝일까?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을 지지를 하면서 민주당을 지지를 하면서 이런 좌빨이 성향을 보여온 일부 계정의 접속 위치가요.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체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019년 1월에 X에 개설된 군주 민수 이 계정, 그러니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강물은 민심이고 배는 임금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를 이재명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썼던 사자성어입니다. 군주 민수. 이거를 가지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자다라면서 군주 민수라는 계정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자, 이 계정을 보니까요.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게시물이 65,200건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SNS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아니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개된 접속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요. 중국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계정은요. 7년간 하루에 평균 20건이 넘는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충분히 여론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계정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친 이재명 성향 계정 역시 중국이 접속 위치로 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주 민수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정들이 친 민주당, 친 이재명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자, 현재 진보 성향 계정들은요, 정보를 급하게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라는 거죠. 국내 정치 게시물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올린다라는 상황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맘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요, 상당히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동탄의 맘카페 개설할 때요, 이 거주 국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질문에 대한 답이요, 상하이 거주, 중국 거주, 이렇게 하면서 곧 한국으로 이주할 생각이다 라고 남기는 계정들이 많다라는 거죠. 동탄 맘카페만 그렇겠습니까? 대부분의 맘카페들이 이렇게 중국발 여론전에 함께 움직여 왔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친중 세력이요, 중국에서 이런 계정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라면 내정 간섭이나 여론 조작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때문에 딱 걸린 정치 공작에 중국이 지금 화들짝 놀래서 후다다닥 흔적을 지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요, 좌파 워크 축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진영과 함께 해왔었죠. 그리고 트럼프 2기가 들어설 때까지 일론 머스크가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PC주의, 정치적 오름, 이런 좌파 워크들이 공산당의 리브랜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한 계정이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흐름을 보라 라는 거죠. 중국 내부에서 원칙적으로 막힌 플랫폼 접속, 그 중국발 접속 흔적이 찍힌 계정들이 한국 정치 여론전에 뛰어들었다라는 정황 자체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요, 특정 계정은 게시물 수만 건을 올리면서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비난해왔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해왔고,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비난의 글을 다수 올렸고요. 공개된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또 X 이용 자체가 중국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VPN 단속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결론은 뭐냐?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 개입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한 중국 당국의 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특수한 경로가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사실상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은 공안 관계자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보면요, 중국 공산당 키보드 위에서 한국이 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민주당이 몰랐을까? X 계정이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차단됐다. 그런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수만 건의 계정들이 중국에서 접속됐다. 공산당 허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고로 개딸들은 중국 공산당인가? 개딸들 민심이다 라면서 움직이고 있는 김어준과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과 한패일까? 한패인가? 이런 질문들이 마구마구 쏟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이건 댓글 싸움이 아니라 주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하다라는 거죠. 수사기관 활동하셔야죠. 정보기관 중심으로 플랫폼, 데이터,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실관계부터 확정해야 되는 겁니다. 댓글, SNS 여론 조작에 대해서 국적, 접속자, 조작의 패턴 분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야가 공동으로요, 이 외국 개입 차단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고 외교 채널로 경고를 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 국가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냐? 아니다라는 거죠. 자, 김민수 최고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절대 이런 댓글을 달지 않았을 것 같아서 댓글 국적 표시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보좌관들을 통해서 알아보니 이거 이미 우리가 올렸는데, 이거 김기현 의원이 2023년에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댓글 공작이다 라고 차이나 게이트 논란이 일었던 중국과 한국의 축구전에서 91%가 중국을 지지하는 응원 댓글이 달린 다음 때문에 이런 법안을 올렸습니다. 국적 표시하자라고. 그런데 민주당이 거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민수 최고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 언론에 달리는 댓글이 정치인들 몇 분이 이야기하는 국민의 뜻인데 국민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닌가, 이런 입법 왜 민주당이 반대하는 거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알면서도 용인하는 것인지 동조자들인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오히려 국민들 입부터 막겠다라는 법이 먼저 튀어나왔다라는 거죠. 특정 국가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하겠다. 이름만 바꾼 검열법. 홍콩이 중국 아가리에 들어갈 때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통제 강화를 위해 가지고 언론 자유 축소에 의해서 가장 결정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홍콩 국가 보안법을 펼쳤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요, 2022년 6월 30일 날 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 상무회에서 통과되자마자 홍콩에 즉시 시행됐는데요. 까만 우산 펼치고 많은 국민들이 막 폭행당하고 했을 때 그때 상황인 겁니다. 매우 광범위한 적용 범위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중국 본토의 심기 경호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4가지 범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는데요. 분열, 전복,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근데 이게 뭐냐면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검열을 심화했다라는 법이죠.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 활동가, 언론가들 체포되었고요. 홍콩의 주요 비판 언론사들 폐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특정 국가 또는 그 국가 국민을 비하한다, 모욕한다라는 게 이 온라인에 올려진다라면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그런 취지의 법안인데요. 애매합니다. 어떤 게 명예훼손인지도 모른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라는 사람이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발을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국제사회에서 혐오는요. 분명히 경계되어야 되지만 비판과 혐오를 한 프레임에 묶어버리는 순간 그거는 뭐냐? 억압이고 탄압이 된다라는 거죠. 정책을 비판했는데 명예훼손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외교 실책을 지적했는데 국제신뢰 훼손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중국 간섭 의혹을 따졌는데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다 라고 한다라면 결국 남는 건 뭐냐? 권력에 유리한 말만 살아남는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복궁 다음에 똥 싸는 국민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거를 혐오로 몰아낸다라는 겁니다. 정작 혐오를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찜지방을 사용한 인도인이 그것을 여행 후기다라고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렸는데요. 지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으나 인도인이 같은 공간을 사용했다라고 더러운 종족이 사용했다라면서 온갖 혐오를 쏟아내고 찜질방을 공격을 해가지고요. 90% 매출을 하락시키고요. 뭐 사과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사실 이게 혐오다라는 거죠. 한라산 탐방로에 똥 싸는 것을 더럽다라고 비판을 하고 치우지 않고 갔다 부도덕하다라고 비판을 하는 걸 혐오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건강한 비판을 혐오다라고 하면서 징역 5년을 때리겠다라는 거죠. 정작 똥 싼 특정 국가의 국민에게는 과태료 5만 원, 그 똥을 더럽다라고 말하면요. 징역 5년을 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그대로 전달이 됐죠. 워싱턴 포스트가요. 지난 14일에 미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한국의 경고다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통해서 이재명을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다뤘는데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지한 정치인이라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일부 권위주의자들조차도 검열을 거부하는 척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진정한 위험은 관료들이 표현의 자유를 다른 것으로 규정해서 억압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재명 이름을 탁 던졌는데요. 자, 최근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허위 정보를 범죄화하자고 주장한 것을 보라. 자유로운 국민이다 라고 하면 누구도 이재명이 한국을 이끌고자 하는 오웰식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웰이 누굽니까? 1945년에 출간된 동물농장이라는 책의 작가입니다. 농장의 동물들이요, 인간을 몰아내고 혁명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돼지가 새로운 독재 권력의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동물은 평등한데 그런데 어떤 동물은 그 동물들보다 우월하다라면서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이 오웰식이다라는 건 이 돼지가 이재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사진 보면요. 한국 국기 위에 중국 국기를 더 씌우는 이 그림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이건요 국가 신뢰도에 치명적인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신뢰는요 홍보 영상 뭐 이런 것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사법의 중립, 투명한 검증 시스템으로 쌓이는 겁니다. 중국발 여론전 의혹은요 커뮤니티 싸움이 아니라 주권 침해 가능성을 두고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민주당이 내놓는 방식은요 의혹 차단보다 먼저 입틀막 하겠다라는 악법의 그림자가 짙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외교, 무역, 경제 전체에 한국은 위험하다라는 딱지가 붙는 겁니다. 국가 신뢰도 붕괴가 이어진다. 환율 폭등, 무역은 셧다운이 닫히고요. 한미 동맹에서는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요 독일 총리가요 이재명을 두고 너 중국 어떻게 생각해? 라는 물음, 그 물음이 그냥 나온 물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G20에서 그리고 유럽 사회에서 확장돼서 이 전 우주에서 이재명을 보는 시각이 중국 개꼬붕이다 라고 판단했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자, 이 악순환을 끊는 건 단순합니다. 이 특정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비판을 막는 악법에 대해서 즉시 철회시켜야 되는 거죠. 법치, 표현의 자유, 사법 중립 되살려야 되는 겁니다. 한국은 정상 국가다라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더욱더 빠르게 국제사회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국가를요 우리 대한민국을요 회색 국가로 밀어넣는 정권이다 라고 하면요 이 정권을 멈추는 가장 강한 장치는요 탄핵이다 라는 거죠. 최근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명령을 전부 무효화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이든이요 오토펜으로 서명했기 때문에 그 서명한 문서는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조치는요 26일에 백악관 근처에서 주 방위군 병사 2명이요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이민자들의 총격을 받은 후에 나온 말이기도 한데요.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악법에 대해서 지우겠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쌓아올린 악법, 검열, 친중, 리스크 이것도요 이재명 탄핵으로 지워야 되는 겁니다.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으로 되돌려야 하는 겁니다. 선택에서 받은 윤택함을요 지금 우리가 꿀 빨고 살았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넘겨줘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인데요. 이재명 때문에 미래 세대는요 암울한 세상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지금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로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중국발 여론전 정황이 터졌는데 수사가 아니라 입틀막이 먼저다라면요 이 정권은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삭제시키는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라지고 중국의 아가리에 넣겠다라고 이재명 정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이 외치는 국민 주권 국가의 국민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80일째 외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요 대한민국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거죠. 왜 윤석열 대통령이 1953년 체결된 상호 방위 조약에 사이버 및 우주의 위협을 넣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들은요 멀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